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동그라미 원형 패널과 사각형 패널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패널을 if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였고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 거는 제가 코드 블럭이란 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드 블럭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 블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코드 블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 블럭을 또 불러낼 때는, 잠시만요, 얘네들 이렇게 가리고, 코드 블럭을 불러낼 때는 이 하얀 바탕에다가 왼쪽 클릭 2번을 하셔도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노드가 왼쪽 클릭 2번으로 어떤 특정한 노드가 튀어나올 정도라면 굉장히 사용 가능성이 많고 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놓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얘의 작동 방식은 여기다가 이제 타이핑을 막 하셔서 어떤 명령,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시는 건데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자주 쓰이면서도 쉬운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 시퀀스 노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넘버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더블에 해당하는 이 넘버의 인풋으로 들어갈 이 숫자 값을 넘버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 줬는데, 이렇게 넘버라는 노드를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숫자 0 타이핑 하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으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똑같이 기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노드 대신에 이 코드 블럭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입력을 시켜야 할 때 또한 이렇게 코드 블럭을 활용하시면은 동일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1이니까 이렇게 치고 입력을 하면 오류가 나죠. 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스트링을 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지 얘가 문자 sheet 1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버 노드와 스트링 노드를 그냥 코드 블럭으로 대체를 시켜도 된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 0에서부터 9000까지의 수열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열을 코드 블럭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 블럭을 불러내서 0에서부터 1, 10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부터 9까지 수열이 코드 블럭 한 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괄호를 치고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이 시퀀스 노드와 이 인풋 값 3개를 연결한 노드, 이만큼의 기능을 이 코드 블럭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과값이 같음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블럭을 사용을 하면 수열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수열 만들 때는 이제 시퀀스 노드는 잘 쓰지 않고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 블럭의 코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이 수열을 만드는 방식 4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았고, 차례대로 0, 100, 5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도록
지금 현재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이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샵을 반드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항수, 개수, 그 다음에 땡땡 하면 그 사이에 간격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0, 100, 5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의 간격으로 만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수행을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처음 값과 끝 값을 정해준 뒤에 그 사이를 n등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처음 값 0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100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등분할 숫자 50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리스트 0번 리스트 시작을 해서 마지막 49번째 리스트가 100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현재 50등분이 되어서 등분이 0에서부터 100이 50등분이 되면은 실제로 101을 50등분한 거기 때문에 소수점이 이렇게 막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열을 만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인데 시작점과 개수만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서부터 땡땡 어디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이 시작점으로부터 개수만큼 1씩 증가하면서 수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점이 0이고 개수가 100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만들어라. 그럼 0에서부터 100까지니까 101개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시작점, 마지막 점, 간격을 그냥 사이를 다 땡땡으로 타이핑을 해주시는 방법인데요. 지금 여기 이 샵의 위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샵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샵이 두 번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샵이 세 번째 인자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등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샵이 없는데 인자가 3개이다 그럴 때에는 시작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간격만큼 다음 항으로 증가를 시키되 이 마지막 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0이 들어가 있고 시작점은 0이고 마지막 점은 100이고 100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50 간격으로 계속 증가를 시켜라. 그럼 처음에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0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100까지만 하고 항수가 0, 1, 2의 3개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4가지 패턴으로 크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 이 패턴만 활용을 하시면은 수열을 만드실 때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전체에다가 괄호를 친 뒤에 곱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0배를 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10배가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곱셈 식에다가 변수를 지정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a라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이라고 해서 입력을 따로 시키면 이렇게 50배가 된 채로 수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수열 만드는 방식에 대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열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를 코드 블럭으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리스트의 값을 추출해낼 때 이 list.getItemAtIndex 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했었죠. 그런데 코드 블럭으로도 이제 동일한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첫 번째 1번 리스트, 두 번째죠. 두 번째 1번 리스트에 이 E랑 D4라는 항목을 추출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list.getItemAtIndex 노드를 사용을 해서, 자, 얘는 잠시 적어두고 리스트를 입력을 시키고 인덱스에다가
1을 입력을 시키면은 하고 연산이 끝나면 이렇게 1번 리스트인 E와 D4만 제가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앞선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또 D4라는 항목만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얘를 list.getItemAddIndex를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이 리스트로부터 1번 리스트를 추출해라 라는 명령을 주면은 여기서 또 이제 D4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코드 블럭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드 블럭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상호 하고 대괄호를 써주시고 이 대괄호 안에다가 추출하고 싶은 리스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1번이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포트가 생기고요. 이렇게 그럼 이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포트에다가 이 리스트를 연결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호는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호라는 값은 뭐 다르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A라고 바꾸신 뒤에 이 A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되고, 어찌됐건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리스트의 값을 추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괄호 앞에 어떤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는 변수 취급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포트로 변하게 되고요. 그럼 그 리스트로부터 1번 리스트를 추출을 하라 라는 명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E와 D4라는 리스트를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D4를 추출한 것처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다른 노드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이 A 대괄호 1 얘 또한 리스트 값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대괄호를 한 번 더 써주셔서 1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D4만 추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앞에까지만 해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리스트에서 값을 추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리스트의 1번 항목을 추출하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 리스트에 있는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존 리스트가 현재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단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위 리스트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대괄호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실 수 있고, 리스트 관련해서 다른 동작도 수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테크닉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리스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노드를 활용하시는 게 이제 좀 더 편하실 수 있고요. 뭐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은 if 노드를 이제 코드 블럭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블럭을 불러온 뒤에 if 노드의 지금 현재 구성 요소가 이 테스트 true니 false니 이면 true일 때는 얘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얘가 리절트로 출력이 되고, 만약 이 테스트가 false일 때는 여기서부터 나온 출력 값이 리절트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코드 블럭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어떤 조건, 컨디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하나가 있고, 물음표를 쓰기 전까지가 전체가 테스트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A, 참일 때는 A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일 때, 거짓일 때는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물음표와 콜론과 세미콜론, 이 형태가 이 if 노드와 똑같이 이 형태를 유지하시게 되면은 이제 if 노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입력받을 수 있는 포트가 나오게 되죠. 그럼 똑같이 조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true일 때 A가 나오고 false일 때 B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조건, 이 물음표 이전까지는 조건문, 그 다음에 이 콜론 이전까지는 true일 때 출력될까, 그 다음에 그 세미콜론 이전까지는 true가 아닐 때, 즉 거짓일 때 출력될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코드 블럭을 이용을 하시면 또 if 노드보다 좀 더 손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왜 어떻게 할 때 이제 빛을 발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if 노드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하고서 이제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에 그 부합하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참이니 하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조건을 검토를 할 때가 있겠죠.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본다면 else if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 지금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리스트의 값이 A4이면은 true를 추출하고 A4가 아니면 false를 추출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얘를 코드 블럭으로 해서 제조사가 넣는 A4이니? 맞으면 true를 리턴을 하고, 콜론 앞까지는 true를 리턴한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뭐 다른 값이 리턴이 되어도 되고, 저는 이번엔 true 값 그 자체를 리턴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true가 리턴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B사이니? 그럴 때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를 리턴 시키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항상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하죠. 그 다음에 콜론 전까지는 true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false를 리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시면은 제조사라는 지금 포트가 하나가 생기고요. 이 제조사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줄 때 다음과 같이 A4일 땐 true가 나오고, 나머지 4일 때는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지만은 제조사가 B4일 때는 느낌표라는 문자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else if의 기능을 쓸 때 이렇게 if를 중첩시켜서 조건을 여러 개를 비교해야 할 때, 이럴 때 코드 블럭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블럭을 활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은 코드 작성을 하실 때 훨씬 더 간결하게, 그 다음에 코드는 복잡하지 않을수록 간결하게 작성될수록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더 이제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